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이번에 푸는 문제는 세 문제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기능론과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복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문제가 깔끔하게 풀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기가 어려웠던 학생들은 다시 찬찬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첫 번째부터 쭉 한번 복습을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개념 구조만 한번 볼게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뉘었고요. 거시적 관점은 기능론과 갈등론 관점으로 다시 나뉘었으며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요. 자기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렇다면 세 가지 관점이 나왔기 때문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문제라는 거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일단 가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데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으로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의미 부여를 통해 사회현상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 제시문을 읽어보면 사회규범은 대다수 구성원들이 특정 행위의 규범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형성된다. 그들이 그 행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기존 규범은 역할을 상실하고 새로운 규범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사회 구성원들과 같이 얘들아 수업 시간에 자는 건 문제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문제가 되는 행동이 되고요. 수업 시간에 자는 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말고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사회규범은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한 기득권의 의지가 반영되어 형성된다. 기득권층, 지배 집단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규범을 마치 사회 전체의 합의인 것처럼 구성원한테 강요해서 사회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규범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지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들은 그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층, 지배계층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마치 이게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것처럼 강요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 갈등론입니다. 다는 사회규범이 사회 전체의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형성된다. 사회규범의 내용과 의미가 사회화를 통해 전승됨으로써 사회 존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회규범을 우리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기능론에 해당됩니다. 자, 1번. 여러 문제를 풀 때는요. 한 문장을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는 법을 한번 볼게요. 달리와 같이 나오면 선생님은 괄호를 먼저 끊거든요. 괄호를 끊고 이렇게 문장을 읽어요. 가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 갈등과 투쟁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자, 일단 갈등과 투쟁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건 갈등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가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2번. 이때도 가와 달리를 선생님은 가로로 끄어서 읽지 않고요. 나는 행위자의 주체적 능동성을 중시한다. 행위자의 주체적 능동성을 중시하는 건 기능론적 관점이고요. 행위자의 주체적 능동성을 중시하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 나는 갈등론이라 틀렸습니다. 3번. 나는 사회변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사회변동의 불가피성, 사회변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건 갈등론이고요. 나는 갈등론이기 때문에 이게 답 맞습니다. 4번.
나와 달리 요건 치우고 다는 주관적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 주관적 상황 정의를 중시하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 다는 기능론이니까 틀렸고요. 5번 나와 달리 가와 다는 상상이론과 갈등론인데 사회통합을 중시한다. 사회통합 중시하는 건 기능론이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갈게요. 5번 문제도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묻는 건데요. 자, 일단 가를 볼게요. 교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교칙은 학생들한테 지위에 맞는 역할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칙이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말하는 기능이 지배 계급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존속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가는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교칙은 학교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고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정체성을 갖도록 해서 학교라는 작은 사회의 통합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대요. 가는 기능론이고 이제 볼게요. 교사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지도 방식에 대해 평가하고 교사로서 자기의 정체성과 행동을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면서 생활지도라는 사회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번엔 내가 좀 과했나? 아니다, 내가 조금 더 강하게 지도를 할까? 라는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과 행동을 재구성하고요. 그러면서 생활지도라는 사회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활지도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그 상황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구성되는 개별적인 경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요거는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복습을 좀 하자면 기능론은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고 했고요. 사회는 생명체와 같아서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기관이 일을 하는 것처럼 사회도 사회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 각각의 부분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회는 유기체와 같은데 그 생명체를 보세요. 가끔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해서 그 생명체가 단숨에 없어지기보다는 열이 나는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몸이 움직이고요. 상처가 났다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세포들이 분열하면서 움직이게 되죠. 키도 자라면서 변화하지만 키가 자라는 변화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라는 키에 적응해 가면서 몸이 성장하고 진화를 하게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러니까 범죄가 생긴다고 해서 경찰이 없어지거나 벌점이 많은 학생이 있다고 해서 학교가 없어지지 않죠. 벌점이 많은 학생들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범죄자가 생긴다고 해도 그 범죄자를 벌 주고 다시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형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성장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걸 항상성이라고 부르고요. 기능론에서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강조하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1번은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개인이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의 기초에서 사회적 상황에 반응한다고 본다. 이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상상이론은 개인이 어떤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로 통해서 사회현상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3번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건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이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사회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통해 질서와 안정을 이룬다. 이거는 기능론적 관점이고요. 5번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것은 거시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라서 기능론뿐만 아니라 갈등론도 포함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가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이 설명인데요. 예시인데요. 자, 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흔히 붉은색의 열정 혹은 위험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영화제 레드카펫의 붉은색을 보면서 사람들은 화려한 축제의 열정적 분위기를 떠올리지 붉은색 카펫이 깔려있다고 이것을 위험한 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신호등의 붉은색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위험에 대한 경고로 이해하지 열정의 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붉은색에 대해서 상황마다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현상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요. 신호등의 붉은색은 위험하니 멈추라는 의미의 사회적 약속이다. 사회적 약속, 사회적인 합의를 강조하는 것, 이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지켜지는 거고요. 물론 가끔가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회 문제가 벌어지기는 해도 그렇다고 해서 신호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다시 가르치거나 벌점을 줘서 우리 사회에 원상 복귀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마저 읽어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물론 신호를 위반해서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호체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이 규칙을 지키도록 해서 우리 사회를 안정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사회 각 부분 간의 균형과 통합을 강조하는 것 기능론이고요. 2번 사회는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 갈등론입니다. 3번 사회 구성원의 상황 정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요. 4번 사회 구성원의 능동성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5번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랑 똑같은 말이고요. 요거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그래도 개념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시 앞에서부터 복습해서 다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